저는 부부 사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싸움이라는 건 공격적으로 일단 표현하고 나면 그 잔상은 오래 남습니다. 나중에 화해를 했다 하지만 한 번 꺼내든 칼의 깊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흉터로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퉈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는 제 아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이었습니다. 아내는 키가 작고 저는 키가 큰데요. 사실 제가 눈이 나빠서 앞에 넷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짝이 됐습니다. 그 시절 아내와 저는 많이 다퉜습니다. 그 시절에 누구나 그랬듯이 책상이 붙어 있었고요. 책상에 선을 긋고 지우개며 연필이며 넘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던 시절입니다. 그때 갈등을 적은 일기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교회를 다녔고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려면 이런 편한 감정이 필요한데 바로 이게 사랑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꽃다발과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아내는 가족 식사를 하느라 늦게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에 제가 그 꽃다발과 책과 선물을 맡겨놨었고요.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희는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시작했고 사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먼저 미국 유학을 떠났고 아내는 남아있다가 장거리 연애를 편지에 편지를 나누며 함께 했습니다. 매일 편지를 보냈고요. 저도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가끔 편지 속에 $10짜리 지폐를 넣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용돈이 되기도 했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서로 편안한 상황 아닐까요? 서로 신경을 안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나 아내에게 허락받고 갈게. 나 남편에게 허락받고 갈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해도 그 상황을 모두 아내가 존중해 줍니다. 저는 아내가 결정한 모든 상황을 존중합니다. 허락이라는 절차 혹은 상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아내가 싫어할 것 같은 일은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굳이 제 허락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 이때 누구와 여행 가려고 괜찮지? 하는 정도의 대화입니다. 그럼 나도 별일 없어. 이게 우리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서로가 신경을 쓰지 않게끔 만드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요? 웬만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싸운다는 거 침묵을 뜻합니다. 아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제가 마음이 상할 때는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풀려가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싸움이라는 건 뭔가를 공격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일단 표현하고 나면 그 잔상은 오래 남습니다. 나중에 화해를 했다 하지만 한 번 꺼내든 칼의 깊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흉터로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퉈야 할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쌓이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해소되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다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건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다라는 걸 지금 섣불리 드는 화난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그 감정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 감정을 숙성시키고 나면 그 감정이 진짜 잘못된 감정이었는지 제대로 된 감정이었는지 감정의 정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노나 화나 짜증을 가져오는 감정들은 내가 내 방식대로 판단했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아내와 어디를 가도 괜찮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게 제가 말하는 사랑, 편안한 감정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곧 행복하다라는 얘기죠. 요즘 부부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을 하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로서 행복하려면 한 화면을 함께 오랫동안 볼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같은 드라마, 같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취향이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넷플릭스를 볼 때 드라마와 영화를 선택하는 취향이 같다면 그만큼 행복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부부가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MBTI ISFJ, 용감한 수호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그 느끼는 감정이 좀 비슷합니다. 아니 저 주인공 왜 저래? 저기서 그러면 아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좀 왜 저기서 저랬어야 되지? 저거 저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어느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내가 저 몰래 양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도 어쩌면 아내 몰래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부는 서로 편안한 감정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저희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여행을 갑니다. 평소에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아침 일찍 회사를 가면 저녁 때 들어오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3시간, 길어야 4시간. 이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일 겁니다. 여행을 함께 가면 24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1시간 이거 어렵습니다. 하루에 30분 아니 일주일에 1시간 보기도 힘든 게 다반사죠. 그렇지만 여행을 함께 가게 되면 24시간 아이 혹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그리고 하루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여행을 가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꼭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여행을 통해서 서로의 친밀감을 보완합니다. 사실 여행 가면 싸운다 하시는 가족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데 여행 가서 24시간을 보내려니 서로 익숙하지 않은 일상의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여행을 제법 자주 해서 그런지 여행 가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택하는 영역들을 존중해 줍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또 제가 가자고 하고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은 또 아내가 먹자고 하고 일련의 과정을 존중하다 보면 글쎄요 여행 가서 싸운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제가 캐나다에서 3년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3년을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마음 크게 먹고 2달 동안 해외여행을 했거든요. 정말 2달 동안 24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야말로 서로의 습관과 서로의 정서 상태와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말이 지니는 속뜻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여행, 가족의 학교입니다. 아들 앞에서 부모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냥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들 앞에서 부모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아들의 부족한 점, 아쉬운 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직장에서도 아나운서 후배들한테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못 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존중해 줘야죠. 그리고 아들의 습관을 인정해 줍니다. 사실 아들의 습관은 제 습관과 달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은 그냥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썩 좋지 못한 습관이라면 굳이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 걸 겁니다. 굳이 제가 거기다가 그걸 고쳐라 마라 하면서 아들의 감정을 더 불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들은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아들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은 사실 아들 때문이 아니라 다 저 때문입니다. 아들의 잘못을 참아주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낸 그 순간을 저는 늘 후회하고 속상해합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엄격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혼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야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양육 철학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혼내는 아버지가 싫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아빠가 되면 아이를 혼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친구 부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아버지를 닮았나 봐. 아버지가 나 혼내는 거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를 혼냈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벌써 5번이나 크게 혼냈어. 근데 이게 쉽게 고쳐지질 않네 하는 그 순간 아들아이가 제 곁을 슬쩍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번인데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크게 자신을 혼냈던 그 순간들을 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것 이상의 악영향이 아이에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이를 절대로 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화를 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아이의 실수로 인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화를 내고 바로 아이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런 아빠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정말 헷갈리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껏 화를 내놓고 또 사과하는 아빠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빠도 감정 기복이 심하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아이의 잘못 때문에 속상했다기보다 아이의 잘못을 참아주거나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화부터 낸 제 모습에 속상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 때였습니다. 반별로 흩어져서 작은 졸업식을 또 하시더군요. 담임 선생님께서 뒤에 학부모님들이 서 계시니까 아이들에게 짧은 편지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앞에 나오게 해서 부모님께 쓰는 편지를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길게 썼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 아이의 편지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동안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잘해볼게요. 이거였습니다. 얘가 우리가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사실 우리 나름대로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면 어떡하지?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지와 응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보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지지와 응원이었는데 이 아이가 알아봐주는 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지와 응원이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건 따뜻한 언어뿐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언어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만 아시면 그 따뜻함은 오히려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 꼭지에는 30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30개의 구멍 중에 29개의 구멍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1개의 구멍에서 차가운 물이 나온다면 그 샤워 꼭지를 대고 있을 때 나는 따뜻함을 느끼기보단 한 줄기 차가움이 더 강렬하게 느껴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9마디의 따뜻한 말보다 한마디의 차가운 말이 오래 남아있는 법입니다. 따뜻한 가정은 따뜻한 언어가 지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절대 안 됩니다. 침묵으로 견뎌보십시오. 그 침묵마저 따뜻해집니다.